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언택트 시대, 오픈소스 기여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선임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트위터 아이디와 깃허브 아이디는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트위터에서 아는 척 해주시면은 항상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핵토버 페스트라는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주도하는 온라인 오픈소스 기여 행사인데요. 어떤 오픈소스건 크게 상관이 없고, 전제 조건이 하나 굳이 달려있다면은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공개되어 있는 리포지토리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는 2018년 정도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냐 하면은 2018년부터 기념품으로 한정판 레어템 티셔츠를 줬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또 레어템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풀 리퀘스트 혹은 PR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몇 개 이상, 일정 숫자 이상 날리면 되는데 2018년에는 5개, 그리고 2019년과 올해는 4개 정도를 PR을 날리게 되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미션 성공한 걸로 간주가 되고 기념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엄청난 거란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깃허브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면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업무를 하시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사용하는 큰 라이브러리, 작은 라이브러리를 쓰다가 뭔가 이제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PR을 날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사 자체가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축제로서 이제 마련이 된 건데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커밋 한 50개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을 지나면서 진입장벽을 쭉 낮추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PR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 줄이 이제 원래 문장이고 녹색 줄이 이제 새로 변경된 문장인데, 단어 순서만 이렇게 앞뒤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단어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자, 더 심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더 심하죠. 오른쪽 보시면은 느낌표 뒤에 마침표 2개가 의미 없는 마침표 2개가 그걸 이제 집어넣고 PR을 이렇게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올해 핵토버 페스트 시작 초기에, 즉 10월 초에 하루에도 수만 건 이상의 어뷰징 PR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명한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게 하루에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스크린샷 드린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의미 없는 PR을 날렸을까요? 단지 티셔츠를 받기 위해서? 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런 안 좋은 부작용, 그러니까 오픈소스 기여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나쁜 사례 중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픈소스 기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즉,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품질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저는 바로 이 슬기로운 오픈소스 생활 정도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오픈소스 웹사이트예요. 주소는 여기 보이시죠? 주소는 여기 보이시죠? 요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링크를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여러 가지 링크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코드 오브 컨덕트, 즉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행동 강령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바로 오픈소스 기여자와 오픈소스 운영자 그 사이의 상호 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픈소스 역시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슈를 올리고 PR을 날리고 그러면서 계속 논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여자와 그 메인테이너 사이에 상처를 주게 되는 아니면은 상대방을 살짝 이렇게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배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의도하진 않았겠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조심하자.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들을 알려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그 기술 업계에서는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고민을 더더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요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을 좀 더 고려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골자로 코드 오브 컨덕트에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비근한 예가 이제 이런 거 되겠죠. GitHub의 그 최근에 정책 중에 하나가 마스터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우리는 항상 몇십 년 동안 마스터, 슬레이브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쓰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과 반대로 그렇지 않다.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그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집단은 굉장히 많은 어떤 상처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스터나 슬레이브 같은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를 이제 주장을 펼치는 부분도 계시고 GitHub은 그 후자를 따라서 지금 현재는 마스터에서 메인 브랜치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링크를 보시면은 오픈소스 기여자에 대한 라이센스 동의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픈소스 기여를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건 아니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자면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료로 쓴다고 해서 그 기여자들에 대한 가치가 제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기여자분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무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즉 기여자의 노력이 무료라는 그 인식에 가려져서 노력이 폄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서로가 서로를 참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조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라이센스가 있을 거예요. 그 라이센스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참조하기 때문에 내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그걸 따라서 어떤 이제 라이센스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서드 파티 라이센스 공개 규정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저마다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굳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C샵은 C샵대로, 뭐 자바는 자바대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어떤 코딩 스타일 같은 게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내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그 코딩 스타일을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코딩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다 정의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오픈소스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이 기여를 하는데 좋은 방식인지, 어떤 방식이 기여를 하는데 좋지 않은 방식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기여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해도 되는 것,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 요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기여할 때 해도 좋은 것.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슈를 생성하는 것. 이슈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여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냐면은 이슈를 생성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어떤 뭔가를 논의를 해보자 라는 어떤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통해서 코드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뭔가가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굳이 내가 먼저 이슈를 생성을 하는 거가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PR을 날리는 것조차도 하나의 이슈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슈를 생성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슈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가 쫙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슈가 딱 논의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보자라는 결론이 날 테니까 그 결론에 대한 PR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뜬금없이 PR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메인테이너 입장에서는 이 PR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라는 어떤 이제 맥락을 이해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져서 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PR을 날리기 전에 이슈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슈 없이 PR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아주 PR 맥락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 없는 이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슈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리고 볼 때 기여라고 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기여라고 하는 거는 메인테이너와 기여자 사이의 어떤 소통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소통이 없이 바로 어떤 기여가 있다, 기여를 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통 없이 기여를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일단 소통을 시작을 해서 기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맥락 없는 PR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어가자면은 어떤 이슈가 없이 맥락이 없이 PR을 날리는 것보다는 이슈를 먼저 만들어서 메인테이너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 이제 이슈를 설명을 하고 메인테이너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는 이제 납득을 하게 되면은 그때 거기에 맞는 PR을 날리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그 이슈를 만들어서 이렇게 쫙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하나의 이슈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해당 이슈를 잘게 쪼개서 그 여러 개 이슈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단일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딩할 때. 그럼 이것도 이제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커지면은 그 커진 이슈를 하나에서 트래킹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슈 하나당 그 PR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끔 이렇게 잘게 쪼개서 가는 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GitHub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 간 트래킹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들을 상호 참조해가면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를 이제 생성을 할 때 메인테이너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생성을 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똑같은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문제를 발견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한 이슈에 대한 재현 과정을 설명해 주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메인테이너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설득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 코드도 당연히 이제 포함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게 고쳐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코드에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PR을 딱 수락을 할 때 이 PR이 머지가 되면은 이 코드 전체, 코드 베이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은 메인테이너들이 굉장히 확신을 갖고 이 PR은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아니겠구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클리어하지 않다면은 굉장히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질질 끌어질 거고, 결국에 가서는 해당 PR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 PR이 코드 베이스 전체를 브레이크하는 브레이킹 체인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테이너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드의 변경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메인테이너들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브레이킹 체인지라든가 코드 변경, 다량의 코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코드 베이스의 어떤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조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테이너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브레이킹 체인지라든가 다량의 코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슈를 먼저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시작하고 메인테이너를 설득한 후에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PR을 올렸는데 왜 내 거를 빨리 안 봐주니? 라고 메인테이너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인테이너 역시도 오픈소스가 본업이 아니고 그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게 내 PR을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렇게 재촉을 한 상태에서 메인테이너가 코멘트를 줬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무시하고 방치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해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운영자로서 또는 기여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 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픈소스의 그 코드의 품질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묶어서 제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쫙 우리는 해봤죠. 그런 체크리스트를 마찬가지로 리포지토리 안에 포함시켜 놓으면은 또 그 기여자분들도 그걸 읽고 굉장히 이제 편하게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어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면은 위에 링크를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aka.ms/eost/join opensource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그 이제 모듈인데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런에서는 오픈소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픈소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럴 때 한번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무료고요. 굳이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오픈소스 기여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링크는 aka.ms/eost/learn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오픈소스 기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재밌게 오픈소스 생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